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의 골든아이 투자법,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강 때는 시장 분석 핵심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 강 때 이제 골든아이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강에는 기술적으로 어느 때 매수하고 또 어느 때 매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1시간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핵심 내용들, 꼭 이 내용만 좀 지켜도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매도 분석법에 있어서 기술적 지표의 개념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과 음봉, 양봉 캔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음봉 캔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어떤 양봉, 어떤 음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개념, 그리고 실전 적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25년간 주식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거래량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패턴 분석, 또 여러분들이 복잡한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을 사실상 그 매매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이 떨어지는 패턴들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2,7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보도 지표하고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든아이에서 검출된 종목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술적 지표 개념 정리, 기술적의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 분석이 여러분들이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은 그 기본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을 사고 파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탐색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캔들도 있고요, 이동평균선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캔들의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하루 만에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은 한 주간 내지는 한 달간에 걸쳐서 형성된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하루 만에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동선에 대한 내용들은 그러한 캔들을 3일간에 모아서, 5일간에 모아서, 그 다음에 20일간에 모아서 어떤 캔들의 모습을 평균값으로 환산을 한 게 이동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라는 개념은 가장 강의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향, 일정한 방향,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꺾이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세라고 하지는 않죠. 추세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힘들죠. 그래서 일정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 위에 필요, 보조지표라든지, 보조지표는 이제 주지표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다. 보완. 말 그대로 앞에 이제 보조가 붙어 있죠.
보조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보완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지표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보조 지표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들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관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딱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빨리 여러분들 스캔해 보시면은 캔들, 이동평균선, 추세, 거래량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훑어봐도 이게 하락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게 표가 나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석 보니까 캔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쭉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요즘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요 흐름들을 보니까 음봉이 엄청 많아요. 음봉이 많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캔들이 시초가가 종가보다 높은 거예요. 그 아침장에 개장 출발을 딱 하죠. 9시에 개장을 하면은 종가의 3시 반에 끝날 때 되면은 주가가 시가보다 낮은 거예요. 이게. 그 아침장에 매도 치고 밑에 주가가 또 보니까 또 빠져 있고 또 그 다음 날도 시초가 고가고 또 빠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쭉 되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어떤 내용들이냐?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제 관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평균선도 보면 21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하향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은 아까 이제 캔들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뭐 3개 합, 5개 합, 20개 합 이렇게 되는데 그 합산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평균값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추이, 이동평균선의 추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딱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딱 봤을 때 스캔을 딱 한번 해보시면은 한눈에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캔들, 이동평균선, 추세, 거래량 이렇게 딱 보시고 저 종목은 지금 하락 국면에 있네, 상승 국면에 있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20일 이동평균선 하나를 가지고 그 추세가 우상향을 하느냐 하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지수의 종목의 접목에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올라올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릴 수는 없는데 그러면 누가 끌어올리냐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아주 특출나게 매수를 했을 때예요. 그럴 때를 이제 우리는 포착을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출발 직후입니다. 이게 보시면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지저분하게 싹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출발 전에 보시면은 우하향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출발을 하니까 똑같은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출난 어떤 모습들 이게 하나 딱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또 매수하기도 하고 뭐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출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나 이런 쪽에서 특출한 어떤 모습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큰손 투자자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캔들이 장대봉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여기에서 쭉 하락을 하고 있다가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십시오.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급등을 하니까 평균값이 올라가니까 이동평균선이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횡보 이상으로 전환이 됐다,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추세는 하향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거래량은 세력도 속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고 파는 걸 갖다 어떻게 남몰래 어떻게 사고 팔 수가 있나요? 어차피 공개된 시장에서. 예,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수급이 유입되고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됐다. 주목은 여기서 이런 쪽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요리를 해서 들어갈 것인가. 물론 이제 운 좋게 여기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전날보다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매수하는 시점을 포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2,700개 종목을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걸 검색식을 통해서 만든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특정 종목 여러한 어떤 추세가 나오기 직전까지 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서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압축해서 볼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라도 눌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적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추세가 우하향을 하면서 쭉 나왔다가 여기에서 특정한 어떤 모습이 나왔죠. 예.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이나 추세나 거래량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음봉이 많이 나왔는데 상승을 하면서부터 캔들은 계속해서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와, 지금 저쪽에 수급들이 몰린다. 그럼 나도 들어가서 사야지. 예,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양봉의 빈도수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거는 이제 상승 흐름을 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이 상향이 되고 추세가 올라가고 거래량 수급 유입이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처음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판단을 하실 때 스캔을 딱 한번 해보세요. 딱 보시고 이 종목이 지금 캔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추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상승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조건이 맞다. 예, 조건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포함을 하면서 그 종목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서 진입 타이밍을 계속해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눌림이 이거는 지금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예, 눌림이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현대건설이 거의 더블 이상 올랐죠.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이제 추세를 타면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 음봉, 뭐 양봉의 종류라든지 음봉의 종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양봉은 여러분들이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걸 양봉이라고 하고,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걸 음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봉이라는 거는 적어도 시장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봉은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먼저 말씀드리면 하단에 있는 양봉입니다. 예, 양봉. 그 양봉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양봉, 그 다음에 양봉의 폭, 그 다음에 실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갈 때는 조정의 모습, 요 내용 한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하게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 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캔들은 주가의 단기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다. 당일의 흐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일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형성된 게 우리가 캔들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세다라고 하면 양봉이 나올 것이고요. 에너지가 작다라고 하면 이런 게 나오겠죠.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속 캔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연속 캔들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봉이 연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거꾸로 또 말씀드리면은 단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점진적인 상승,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여러분들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슈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실전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장대봉의 첫 번째 양봉, 그 다음에 캔들의 위치, 바닥권에서 생성된 양봉인지 장대봉인지 고점에서 생성된 장대봉인지 이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장대 양봉, 첫 양봉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주시하셔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현대건설을 보면 추세, 캔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추세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눌림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시에서 제가 실전 경험상에서 이렇게 이제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요. 요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건 상당히 불안해요. 불안한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종목이 엄청 좋아요. 현대건설이 요즘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개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내용들이 재료를 내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심 내가 저걸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지만 나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불안해요. 근데 만약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양봉이 나오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경험상, 물론 이제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 조금 손해나고 깨지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확률상으로 85%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권의 장대 양봉, 첫 양봉은 제일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한화솔루션인데요. 한화솔루션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추세를 여기에서 고점이 나왔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음봉이나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음봉이 있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양봉이 왜 나왔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개별적으로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지 3,500%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가 있으니까 수급이 쏠리면서 갖는 것이고, 수급이 쏠리면서 그 수급이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나와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거나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설명할 때 간혹가다 제가 배움과는 다르게 설명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이만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언제 갈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다른 데서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개략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실전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특정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때는 절대 이거 하나만이라도 잊어먹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매수라고 하면 장대 음봉은 매도입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그걸 받아내고 일시적 반등이 나올지라도 장대 음봉은 매도다라는 것을 각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초가가 종가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시가 형성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누가 팔겠어요? 아무도 안 판단 말입니다. 근데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 파는 것도 상당히 많이 대량으로 파니까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 장대 음봉에는 개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큰손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 기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상당히 저한테 수익을 좀 많이 형성을 시켜줬던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요게 추세가 이동평균선 추이가 하락을 하고 떨어지면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다가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여기 장대 음봉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봉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음봉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음봉이 자주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매도하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그걸 받아내겠습니까? 매도로 보셔야 됩니다. 조건 두 개가 쌍봉이 나왔죠, 그죠? 플러스 장대 음봉이 나왔죠. 매도. 그리고 이동평균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격이 벌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위에서 차익들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대 이게 양봉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음봉입니다. 음봉.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은 매도.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 음봉.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계속해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아요. 그럼 뭐냐면은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여기에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음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장 위에서 조금 올라가지만 본질적인 어떤 종목의 재료 가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소 피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선의 개념과 실질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 캔들은 아까 이제 하루 만에 시가 고가 저가의 형성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동평균선은 그 캔들 한 개, 두 개, 세 개의 합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보다 강의 개념이고 이동평균선의 특징은 평균값의 특징은 흩어지면은 모이고 모이면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밀집과 분산이에요. 분산이고 단기간의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의 크로스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하향하는 데드 크로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 사실 밀집과 분산 크로스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관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동평균선의 추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가 이렇게 해서 쭉 하향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죠. 그럼 요게 20일간의 합산, 5일간의 합산 이렇게 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5일 전부터 계산해서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5개의 캔들을 계산해서 5일선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되면은 그 다음 앞으로 해서 또 한 칸 앞으로 먼저 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서 이 주가가 여기 A의 위치에 있을 때하고 B의 위치에 있을 때하고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요렇게 나가다가 요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요걸 이제 추세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요런 추세의 전환을 과정들을 보시면 이동평균 값의 이동을 보면서 우리가 주가의 추이 자체를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전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보시면은 이제 차상위 이동평균선이나 하위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은 지지와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20선이 있고, 자, 200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지지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의 한 1년간에 형성됐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 지지에 대한 개념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거꾸로 역으로 해서 보신다라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의 모습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상위 이동평균선이 200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실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상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면 분명히 이제 그동안 이제 물려있던 분들, 손실을 보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또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이면 매수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지지하는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탈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동평균선에 우리가 보면 20선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겠다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력들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약간 깼다가 다시 드러내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경험상으로 보면 1번보다 2번이 많습니다. 그런데 2번 과정에 오면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지선을 이탈했다고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숙제 드릴 테니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경험하고 제 경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탈할 때 주로 좀 매수를 하는 쪽이 실전에서는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개념에서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지난 걸 가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든지 하면 그냥 왠지 모르게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에서 보면. 지나간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맞다고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근데 막상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왜 저기 뭐 어떤 희망이라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은 도박이고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사람 욕심에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역별 장기이동 평균선이 여기가 이제 200선이고요. 요 120이고 60이고 그렇습니다. 역별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이 되면서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은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역별돼 있다가 다시 이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1년간 투자했던 분들, 6개월 투자했던 분들, 3개월 투자했던 분들, 이번에 투자했던 분들의 가격이 같아졌어요. 팔아봤자 실익이 없는 거죠. 서로 간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안 팔아요. 안 파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구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DLENC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앞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게 200선이고요. 요게 120선이에요. 에이, 뭐 하다 보면 여기도 살 수 있지. 그죠? 예, 살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눌림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가격대 DLENC가 여기 41,300원대 여기였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 지나가고 난 뒤에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인데 실질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장대 양봉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온 형태 같아요. 물려도 상관이 없다. 왜? 어차피 조정받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매수하셔야 되고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분석에 있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뭐 테마주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테마는 갑자기 형성이 되면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점진적으로 가는 거는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섹터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 나타난다. 점진적으로 거래량의 증가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거래량이 급증하면 단기적으로 급증했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없어요. 없다 갑자기 이렇게 쑥 생깁니다. 거래량이 뭐 한 5배 내지는 10배씩 이렇게 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재료나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형성되고 순간적으로 단기 매수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37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만 원도 안 될 자리입니다. 만 원도 37배 정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장기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나올 때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장기선을 돌파한 시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건설도 똑같은 흐름들이에요. 똑같이 추세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섹터들은 딱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그래서 코스닥 2,700개 종목에서 적어도 10배가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의 출발 직전의 모습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업황이 좋을 거다 보고 빌면서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 나올 때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일봉이 이렇게 됐으면은 월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월봉의 모습도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가 없죠. 없다가 상승할 때 보면은 거래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통상적으로 지난달 거래보다 한 2배 이상, 3배, 4배, 5배씩 터집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계속 내려오던 주가가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위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하강 에너지를 적어도 2배, 3배 정도씩 쳐줘야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일봉과 월봉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거래가 형성됐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다시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수전택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발성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나서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가실 때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터졌는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양봉이라고 했잖아요. 천양봉 때 그 이후에 매수를 천양봉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치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점점 과정이 오고 갑자기 거래가 튀어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급하게 수급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급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양봉을 노리시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 정도 노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손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섹터들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좀 유념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분석에 있어서 하락 삼각형 패턴, 그 다음에 다중저점, 다중고점, 상승 삼각형, 뭐 다이아몬드 패턴, 뭐 이런 게 막 많아요. 그 뭐 이거는 확률이 낮은 패턴인데요. 확률 낮은 패턴을 할 이유가 없죠. 확률 높은 패턴을 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 한데. 그러면 나머지 패턴들을 사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증시에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확률 높은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 하락 삼각형 패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N자의 눌림목, 그 다음에 다중저점, 다중고점,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매수 시점을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완하는 게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현대건설이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그림 추세, 파란 추세 하나죠. 하나고 여기 보시면은 하락 삼각형이라는 거는 고점, 이게 약간 이제 하락 삼각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칭 삼각형에 가깝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점도 지금 낮아졌고요. 고점이 낮아졌죠. 고점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저점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매수는 들어와서 받쳐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폭이 계속 작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10층에서 농공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10층에서 떨어뜨리니까 반발 탄력을 해서 한 5층 정도 올라왔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은 3층,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1층, 그러다가 그냥 떨어지겠죠. 그죠?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겠죠. 요게 이제 하락삼각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탈을 하면서 추세를 타면서 가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앞에 이제 패턴에서 하락 과정의 제1단계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 패턴에서 나오는 거는 장대 양봉, 거래량 증가가 두 개가 동시에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거래도 안 터지고 갑자기 양봉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삼각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점은, 이것도 이제 거의 대칭삼각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고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점에서는 억누르고 있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아까 제가 어중간한 구간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올라갈 거라 보고 매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거나 이럴 때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승 패턴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상승 삼각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정확한 시점이 맞는지 아닌지 그 판단을 못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보조지표가 저점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위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예. 하락했다가 저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지 보시고, 이런 과정을 보시고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시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 손실 볼 가능성이 적다,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턴을 통해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은 포인트. 첫 번째 하락 추세 돌파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삼각형 패턴인데요.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파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매수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보조지표하고 이제 지표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지표, 변동성지표, 여러 가지 종류의 지표들이 있어요. 가격지표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 볼 필요 없고, 시장 자체는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추세죠. 계속 지속되는 성격이죠. 그 다음에 변동성,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들. 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 변동성 지표하고 추세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동성은 스토캐스틱, 추세는 MACD. 이 두 개 지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지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그 주지표, 그러니까 캔들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의 접목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다이버전스 분석이라든지 페일러 분석을 통해서, 페일러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하락 추세가 강화가 지속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승이 지속되는 부분들, 다이버전스는 역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역전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조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표 조합입니다. 요 변동성하고 추세지표 조합을 통해서 최적의 매수 매도 시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단까지는 그냥 눈 감고 보시고 위에만 보셔도 됩니다. 위에. 여기 위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고, 보셔도 매수 시점 나오고 매도 시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변동성하고 추세지표가 거의 심채권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MACD 윗단에 스토캐스틱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제 그림으로 이걸 좀 가려볼게요. MACD 값하고 스토캐스틱 값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단기 지표 값을 주니까 요게 위쪽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중기의 골든크로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쭉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 MACD 지표를 뚫고 하단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번 4월 달에 4월 9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 보면 두 개 지표가 다 똑같이 거의 바닥권으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떨어져 있으면서 스토캐스틱하고 전환이 되는 시점이죠. 여기는 필수적으로 그냥 매수죠, 매수. 요것만 봐도 복잡하게 분석 안 해도 뭐 원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뭐 채권 원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분석 안 해도 여기에 답이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일러하고 다이버전스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이버전스 분석 같은 경우는 거의 확률이 제가 봤을 때 한 85% 이상 정도 돼요.
보게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페일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상승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페일루어 다이버전스 이것도 뭐 거꾸로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 그림도 이게 조금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역전이 되죠.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이제 거꾸로 떨어졌고 높아지고 낮아지기 전에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죠? 예,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윗단에서 보조지표가 꺾이지 않고 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페일루어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페일루어 뒤에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값은 낮아지고 주가는 올라가면서 주가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이버전스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주가는 떨어졌어요. 하단의 주가만 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보조 지표 값은 보시면은 여기 A의 위치보다 자 소문자 A하고 B하고 위치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주가는 떨어졌는데 여기는 위쪽에 올라왔습니다. 이 조만간 이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삼성생명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보조지표, 만약 이제 여기에서 매수 시점을 여러분들이 타진하려 할 때, 물론, 요 내용들만 가지고도, 요 내용들만 가지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요 내용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일루어하고, 저 앞에 페일루어 그림은 조금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 페일루어 뒤에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히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 것 패턴상에서 보면 몇 개만 외우세요. 몇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를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외워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저점에 나와서 저점 한번 잡아볼란다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샛별.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바닥권에서 초기. 그 다음에 상위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에 눌림목. 그 다음에 추세 돌파 이후에 혹은 눌림목.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는 차상위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 데드 크로스 특히 20하고 60의 데드가 나왔을 때.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다중고점 그 다음에 지지선 이탈 추세 이탈 요런 내용들 추세 이탈하고 나면 이제 반등 시에는 매도 요런 쪽인데 이거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도할 위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쌍봉 나왔죠. 쌍봉이자 또 다중고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20, 60의 데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상위 이동평균선 반등 나왔다 저항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샛별 이런 내용들이 바닥권에 나왔을 때 샛별에 나왔다라는 거는 캔들이 이런 쪽으로 형성이 돼 한 세 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개에서 하나를 표현했을 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골든아이에 검출된 종목을 보겠습니다. 요 골든아이에 검출된 거는 5월 30일 기준입니다. 5월 30일 기준에서 뭐 이런 종목들은 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소닉스 뭐 이런 종목이 나오는데 그 소닉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TFSO 그러니까 필터 쪽입니다. 필터 파운더리 전문 회사이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200선이 있죠. 200선이 있고 120선이 있고 자, 60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습니까? 쭉 빠지면서 이제 에너지가 여기서 역전이 됐죠. 그죠?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1년 전에,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매수했던 분들의 평균 단가가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모아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거래량이 나왔던, 물론 이제 종목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매매 참고만 하시고요. 매매 참고만 하시고, 이런 패턴들이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이제 활기차게 가려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캔들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윗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가는 건 아니다. 보통 보면은 급등하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깔끔하게 뭐 단봉이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건데, 아직까지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들이고 종목이 작다 보니까 약간 아래의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소닉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에 제가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양봉은 첫 번째 양봉에 대한 내용들, 이동평균선은 밀집과 분산에 대한 내용들 보셔야 되고요. 추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추세를 돌파할 때는 에너지가 수반이 된다라는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제 패턴에 대해서는 확률이 있는 것만, 확률이 높은 것만 보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강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